옥스퍼드 대학의 한 강의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 질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우가 손을 번쩍 들었다. 교수님, 저는 강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고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독립국가였다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리우를 바라보았다. 한국인 학생들도 당황한 듯 웅성거렸다. 이때 한 한국인 학생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리우, 주장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나요? 리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중국의 역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모두 한반도를 지배했거나 조공을 받았어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순간 교수는 미간을 좁히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역사란 단순히 기록된 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과연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을까요? 아니면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온 국가였을까요?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영국인 학생 에밀리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조공 관계가 꼭 속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요? 당시 조공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일반적인 외교 관계였다고 배웠어요. 리우는 고개를 저었다. 조공을 바쳤다는 건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중국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했어요. 그게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한국인 학생 민수가 말을 보탰다.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조공과 실제 역사는 다릅니다. 고려와 조선이 명과 청에 조공을 바친 건 외교적 선택이었지 강제된 복속이 아니었어요. 반면 한국은 언제나 독립왕조를 유지했죠. 오히려 한국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왔고 단 한 번도 자국 왕조가 중국 황제에 의해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교수는 칠판에 몇 개의 연도를 적었다. 612년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 실패, 645년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실패, 1274년 원나라의 고려 침공 후 고려 왕조 유지, 636년 청나라의 병자호란, 그러나 이후에도 조선 독립 유지. 여기 적힌 사건들을 보면 중국이 여러 차례 한반도를 침략했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독립을 지켜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때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긴 했지만 고려 왕조는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리우는 당황한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중국은 문명을 전파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본받지 않았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그 논리는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비슷하네요. 우리는 미개한 나라의 문명을 전파했다는 주장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깊은 토론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다. 교수의 지적에 리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반박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제국주의와는 다릅니다.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였고 유교 사상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국가의 근본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에밀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문화적 교류는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나라들이 영국의 속국이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중국이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처럼요.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처럼요. 게다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리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지금도 중국과의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죠? 만약 정말 독립적이었다면 왜 아직도 그렇게 예민한 건가요? 그 순간 민수가 차분히 대답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건 과거의 상처를 덧나게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오랜 시간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 속에서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강의실은 한층 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교수는 학생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며 결론을 맺었다. 역사적 사실을 바로 보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강대국의 책임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수업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서던 리우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는 한국인 학생 지훈과 민수, 그리고 영국인 학생 에밀리와 함께 카페로 향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논쟁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여전히 한국이 중국과 별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 리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럼 한번 따져볼까? 지훈이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리우에게 돌렸다. 여기 봐. 중국이 주장하는 속국론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줄게. 조공관계 vs 속국관계. 민수가 설명을 덧붙였다. 중국이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한반도뿐일까? 아니야. 일본도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조공을 바쳤어. 하지만 그 나라들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진 않지. 그러니까 조공은 일종의 외교적 형식이었을 뿐이지 지배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야.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우는 입을 꾹 다물고 화면을 바라봤다. 중국의 침략과 한국의 저항. 지훈은 몇 개의 역사를 나열했다. 수나라 612년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대패. 당나라 645년 고구려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 오히려 신라와 연합한 뒤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도 끝내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함. 원나라 13세기 고려를 강제 점령하려 했지만 고려 왕조는 끝까지 유지됨. 청나라 1636년 병자호란. 일시적으로 조선이 굴복했지만 이후 조선은 오히려 청을 배척하며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킴. 이 모든 걸 보면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맞서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리우는 여전히 반박하려 했지만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인정할게. 난 그동안 한국이 늘 중국의 일부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었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논점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리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중국을 너무 적대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역사 문제에 민감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번엔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민감한지 설명해 줄게. 논쟁은 이제 한층 더 깊어지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한 뒤 몇 가지 기사 제목을 보여주었다. 중국, 한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 시도. 김치와 한복, 중국 전통 문화라는 주장 논란. 동북공정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 리우는 놀란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실제 뉴스라고? 그래.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지어 한복과 김치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도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 리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건 좀 이상한데. 고구려는 분명히 독립왕국이었잖아. 맞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어.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리우는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난 그런 거 전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내 주변에서도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 줄은 몰랐네.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야.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리우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겠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국의 진정한 품격은 과거를 인정하고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와. 영국이 과거 제국주의의 과오를 반성하려는 것처럼 중국도 언젠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해. 리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처음과는 달리 뭔가 깊이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이번에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확실히 역사를 왜곡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논의해야 할 마지막 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있잖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제 논쟁은 한국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영국의 흐린 하늘이 보였다. 리우는 이제까지의 대화를 곱씹으며 말했다. 그래, 역사 왜곡은 확실히 문제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놀라워. 예전에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야. 한국은 불과 60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어. 에밀리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정확히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했던 거야?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주요 산업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핵심,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 조선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자동차, 현대기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너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쓸 때 한국 부품이 안 들어간 제품 찾기 힘들걸. 리우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삼성폰 쓰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은 몰랐어. 지훈이 이어서 말했다. 경제뿐만이 아니야.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기도 해. 글로벌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5위야. 리우가 깜짝 놀랐다. 5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이라고. 맞아.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키워왔어. K-방산 방위 산업이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어. 민수가 덧붙였다. 심지어 한국은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가지고 있어. 북한 위협을 넘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나라가 된 거지. 리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와, 솔직히 한국을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까 한국은 정말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네. 이때 에밀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문화 강국이잖아. K-팝, 드라마, 영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나지. 리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친구들도 BTS랑 블랙핑크 팬 많아.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 몰래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야.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1위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휩쓰는 게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야. 민수가 덧붙였다. 옥스퍼드에서도 한복 디자인을 연구하는 패션 수업이 개설됐잖아. 한국 문화의 위상이 진짜 높아진 거지. 리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냥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경제, 군사, 문화까지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라면 중국이 한국을 깔볼 처지가 아니네. 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해가 되지.
한국이 왜 역사 문제를 예민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왜 강대국의 오만한 태도를 경계하는지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 하지만 강대국이 되면 더 큰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 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맞아. 그래서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해.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아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지.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해? 이제 대화는 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리우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한국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솔직히 난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걸 처음 알았어. 하지만 강대국이 된다는 건 책임도 따른다는 거잖아.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대국이 된다는 건 단순히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한국은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야.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면 어떤 역할? 민수가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예를 들어 기술 강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아, 한국이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거. 그렇지. 실제로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서 산업을 키우고 있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지.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건 유럽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주제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지. 리우는 다시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럼 한국은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지금은 갈등이 많잖아.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강대국이 된다는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야.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거지.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어. 민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순 없어. 한국은 외교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전략을 써야 해. 리우는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확실히 한국이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라는 게 느껴지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겠지.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돼야 해. 맞아. 강대국일수록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해. 영국도 제국주의 시절의 과오를 반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사를 정확히 알리고 국제사회에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해. 리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난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솔직히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로만 봤는데 이제는 왜 한국이 이렇게 역사 문제에 예민한지, 왜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야. 강대국이 된다는 건 힘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돼.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 그걸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긴 대화가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리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걸 오늘 처음 제대로 알았어. 그리고 역사 문제도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이해했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야. 역사를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야. 감정적으로 싸우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래,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팩트와 논리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해.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늘 대화 덕분에 한국이 왜 역사 문제에 민감한지, 그리고 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됐어.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오늘 역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 리우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 오늘 대화 정말 좋았어. 나도 앞으로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볼게. 지훈과 민수,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카페 밖으로 나서며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의 대화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역사를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